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브에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지원 보이스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둘이서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섬유의복, 그 다음에 보험 강조를 드렸는데요. 섬유의복이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방직이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많이 강조하셨던 한섬. 한섬도 오늘 좀 8%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영업무역도 다시 한번 재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FTN이 웰크론도 모두 상승 가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변동성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급 회복하는, 즉 V자형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이러한 모습은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던 종목군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가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일도 5.8%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어제의 급반등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또다시 물량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의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역시 외국인이 오늘 3,6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오늘까지 4일 연속 이번 주 들어 계속적인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8%의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상승 토픽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 이외에 비금속 광물이 3%, 화학업종도 2%, 음식료품, 유통업종도 2%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정권업종이 1.14%의 하락을 보이면서 정권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의약품과 철강 및 금속, 운수창고, 운수장비 이런 업종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처럼 오늘 반등을 주면서 107만 원대까지 일단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환율 효과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미 선 반영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나마 여기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14만 8천 원 선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기아차, 삼성 SDS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보험주 가운데 삼성생명이 오늘 약간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네요. 98,100원 정도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도 다소나마 흔들리는 그런 모습,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 5.8%나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장을 보았으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현재 7포인트나 올라서 674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다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423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110억 원대의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까지 6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 또 이틀 연속 매수에 가담하네요. 297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4.58%의 강세를 보이면서 섬유 의류 업종도 4.4%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의료 정밀기기나 출판 매체 복제, 금속, 오락문화 같은 업종이 2%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업종별의 하락
하락률을 보이는 업종이 좀 작은데요. 방송 서비스나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0.9%, 0.5% 각각 하락을 보이고 있고 유통업종도 0.4% 정도의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로 올랐으면서 전일도 이어서 오늘도 600원 올라서 72,200원을 보이는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0.1% 하락해서 128,900원에 약간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나 CJ ENM,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같은 종목은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로엔이 2%의 상승을 보이면서 95,4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파라다이스나 이오테크니스와 같은 종목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생명과학주, 즉 고롱생명과학이라든지 컴투스와 같은 게임주 이런 종목들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역시 코스닥 시장도 그래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지수가 바닥권의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흐름을 타는 시점에서는 좀 상승폭을 즐길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대외 변수 자체가 물론 전일 미국 시장의 급반등과 그리고 또 오늘 상해 지수의 어떤 반등의 흐름들 이어가는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단기간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다수의 흔들림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조정 자체가 만약에 들어온다, 아직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수의 흔들림 속에서 변동성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 구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수가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그동안 리스크가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종목 교체를 해서 주도 업종, 주도 섹터나 또 실적 대비 낙폭 과대된 종목들 쪽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해 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똑같은 영역입니다만 결국은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를 얘기 드렸던 것은 이제 다시 바뀔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흐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드린 얘기였음을 다시 한번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을 면밀히 분석해서 바로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영인 프론티어요. 영인 프론티어?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850원에 20%입니다. 6,850원에 20%. 네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졌었다, 그죠? 네.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조금 더 횡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정이 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많이 조정이 들어오면 5,6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정이 들어와도 다시 갈 수 있는데, 네. 자,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는, 여기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6,200원대가, 지금 여기 저항대가 자리 잡았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딱 보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러니까, 5위평선하고,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12평하고 정확하게 접점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내려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산업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너무 많이 오른 곳에서 따라가신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많이 올랐는 곳에서 따라가신 겁니다. 그 눌림목을 준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은 보유자 영역이지, 어머님이 따라가실 영역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예.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대응은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하실 방법이 없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온다라고 시장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가 6,700원대입니다. 네. 요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다시 종목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항대가 6,700원대예요.
그러니까 6,700원이 올라오면 네.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팔지 마시고요. 팔지 말고, 예. 팔지 말고 그냥 기다려도 되겠네요. 예. 전화를 일단 주세요. 그때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700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숙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주 반도체요. 제주 반도체요. 예,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7,500원에 20%요. 7,500원에 20%. 예, 예. 일단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넘어간 것은. 그거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일전에 6월달까지 떴던 것은 중국 기업으로 이제 M&A가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강하게 떴던 그런 종목이고요. 예, 예. 다행스러운 것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럼 그 예. 가격대까지 올라올까요? 네? 그 가격대까지 올라올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제주 반도체는 또 유상증자를 또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유상증자를 하겠다면은 결국은 어차피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아닌 바에는 일반 공모로 하든 주주 배정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매물 압박을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기업의 어떤 유동성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 작년까지는 어차피 3개년 연속 적자를 봤던 그런 기업인데요. 올해 일단 그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 기업의 빈수되는 얘기들이 좀 든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떠 있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6월 달에 사셨습니까? 7월 달에 사셨습니까? 오늘이요. 오늘요? 아니, 오늘이 아니네. 며칠 됐네요. 사고 나서 빠졌어요. 혹시 8월 20일 정도? 예, 예. 예. 근데 어머니께서 어차피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좀 과감하게 들어가셨다, 그죠?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겠고요. 예, 예. 어머니께 지켜보시, 라도 올까요? 매수가까지 뭐 다이렉트 바로 온다고 보기는 그렇겠고요. 일단 좀 예. 지켜보실 만은 해요. 왜냐면, 7,400원 정도까지는 시장이 여기서 다 뭐 일시적인 그 숨고르기 국면 정도의 조정이 들어오면 가능하고요. 급락할 수 있는 건 시점까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6,000원 정도 지지가 설정을 해 두시고요. 예, 예. 예, 6,000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면 7,400원대가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7,400원 어머니께서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죠? 예, 예.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오면은 어머니께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강해봐야, 저는 8,000원선을 뚫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 조금 실적이 우량하고 이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교체 매매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갈까요? 지금은 들고 가십시오. 어머니 들고 가시고 6,000원선이 깨어지지 않은 한 어머니께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토비스요? 토비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9,950원이요. 9,950원. 40%,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40%요. 80%요? 40%. 40%. 네. 오늘 그 부분까지 왔는데요? 선생님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12,700원서부터 했다가 예. 하한가 맞아가지고 1,100원도 저기 해가지고 1,100원도 만들어놨다가 지금 또 9,950원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예. 또 오늘 하필이면 제가 또 어제 잠깐 갔다 오니까 이게 오후에 오니까는 이렇게 많이 조금 내려갔어요.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어머니. 뭐, 어떻게 네. 하겠어요? 지금 못 파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못 파실 거니까. 수익 좀 나야지. 아유, 이거 아주 토비스 아주 많이 고생했어요. 1,500원까지만 지고 가보세요, 1,500원. 1,500원이요? 네, 1,500원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그래요? 한참 좀 더 걸립니다. 1,500원까지 가는데도 적어도 석 달, 넉 달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어. 그럼 선생님, 내일 정도에서 이게 또, 이거 며칠 올라갔거든요. 3일
올라갔는데 오늘 여기서 밀려 나온 자릿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을 밀고 내려갔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뭐 저기 뭐야? 그렇죠. 카지노 디스플레이. 예. 그 예. 카지노 화면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신용 비율이 최근에 너무 높았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신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밀고 내려오면 또다시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된 상황이에요. 11,100원대가. 그러니까 이 부분 오면 또다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들고는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밀리더라도 또 지금 많이 밀고 내려오면 이 부분인데 8,000원 초반이에요. 그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거 돌려 세우는 데까지는 한 시간이 걸려요. 한 3, 4개월 정도 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면 네네.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돌려 세우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3개월 뒤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어머니. 네. 1,500원 이상 오면. 네. 그죠? 선생님, 네. 9,000 그럼 빨리 이렇게 단기로 그 다음 주로다가 9,500원, 9,600원 못 올까요? 9,600원에 파시겠다고요? 예, 왜냐면은 중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산 게 있거든요. 네. 그 산 것만? 네네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천주만 예. 9,600원 오면 내일이라도 선생님 9,600원 올까요? 내일 이게 오는 걸 알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겠죠, 그죠? 맞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내일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은. 지금으로 보면. 예.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9,600원 오더라도 팔지 마시고요. 예. 그때 돼갖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세요. 뭐 3개월 정도 기다리셔서. 이게 2월 선생님 2월 달에 산 거예요. 2월 달에. 그래, 그때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물리면서 또 물타기 하신 거예요. 근데 물타기 이게 종목이 좋고 업황이 좋으면 괜찮은데 종목이 안 좋을 때는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 타봤자 물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되 11,100원인데 11,100원도 몇 달이 걸린다? 1,500원. 몇 달이 걸린다? 3달. 네. 3달이 걸린다요? 네, 짧게 걸려도 3달 걸립니다. 그럼 선생님 9,000원 이상 9,600원 정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몰라요, 어머니. 그건 모르고 일단 1,500원까지 회복하는데 거의 한 3달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달 정도 보고 계세요. 네. 네, 조금 줄이든가 그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위아. 현대위아. 99,700원에 10%요. 99,700원에 10%요? 예. 오늘 이익이 나셨네요? 예? 이득이 나셨네요? 예. 이득은 조금 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혹시 그 목요 리포트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한번 정시 와이드 출발 일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에 목요 리포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오늘 자동차 업황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업황이 완전한 바텀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예. 회복은 아직이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 차별화된 부품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게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섬유일보 보험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지만 기관들이 사고 있죠. 그중에 하나의 업황이 바로 자동차 부품주예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아직은 중국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 바닥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완연한 추세는 내년부터
중국 시장의 어떤 그 글로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70%가 돼야 됩니다. 예. 적자를 안 보려면요. 장치 산업상. 예. 가동률을 70%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신차를 개수적으로 투입을 할 거예요. 예. 중국에서는 또 SUV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갭을 좁히기 위해서 가격 정책 또한 10% 정도 8월 초에 인하를 했습니다. 예.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요.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이 좋아져야 물론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네. 2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못 미쳤어요. 예.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고요. 예. 시장의 기대치는 좀 부합을 했습니다. 왜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네. 그죠? 예. 일단 그러면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완성차 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연한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모든 완성차 업체들 일부 부품 업종들이 다소나마 흔들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지수가 하락하는 구조 속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또 엔저 기조가 둔화되고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환율 효과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부품질이 좀 좋았던 거거든요. 예. 예. 당분간은 환율 효과는 좀 더 볼 거예요. 예. 10월 정도까지도. 그래서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익이 나야 계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대까지는 네. 단타 치지 마시고요. 팔지 말아요. 단타 치지 마시고 예. 꾹 좀 지켜보세요. 그럼 12만 원이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까 전화하신 분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거 알면 저도 지금 당장 집 팔아서 사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어차피 이 종목은 단타 7만 원 종목이 아니고요. 예. 약간은 좀 스윙을 갖고 지켜보실만 해요. 예. 또 지금 이제 이득이 나 계신데 예. 99,700원이니까 뭐 크게 본 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또 10만 원 선이 끼어져서 어머니 매수 한 가격 대비 또 밀린다 하더라도 예. 팔지 마시고요. 예. 이런 정도도 조금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 예. 12만 원 정도 올 거예요. 예, 예. 12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가 되면 예. 어머니께서 거기서 이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예. 거기서부터 지켜보시면 마음 편하게 지켜보실 거예요. 아마 어머니 같이 이렇게 낮게 사신 분이 별로 없어요. 보통 15만 원대 이상이 다 물려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조금 환율 효과가 10월달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예, 예. 네,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로라. 오로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4,200원에 20%입니다. 14,200원 20%. 잘 견디셨다, 그죠? 예, 예. 잘 견디셨는데, 이제 본전 부고 나오니까 이제 겁이 좀 나시죠? 예. 다시 빠질까봐. 예, 정답입니다. 예. 딩동댕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자, 이래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급락이 나버리면, 겁이 나서 수익은 어차피 얼마 못 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고점 종목은 따라가지 마세요. 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자, 일단은,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 보면 무차입 경영에다가 앞으로 성장성도 높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왔느냐면 2012년도에 그 5,000원대부터 시작했고 주구장창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주가라는 것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갔다가 또 조정이 들어오고 또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는 여기가 한계치라고 보고 있어요. 15,800원 그 부근이 한계치입니다. 그 위로 올라오는 건 언더슈팅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좀 잡아보자면, 자, 이제 완구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맞죠? 낮죠. 예, 혹시 장가 가셨어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예, 장가 가면 애를 몇이나 둘 계획이세요? 요즘 같아서는 하나?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많이 놓으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인구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그렇다고 할머니들이 오로라 장난감을 갖고 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인구 고령하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15,700원 이상에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 네. 그러니까 더는 들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로라가 무차익 경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다시금 15,700원 부근은 올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더슈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서는 팟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13.3포인트 상승해서 1907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코스피 유탁 시장 대비는 좀 올라 있지만 좀 조정폭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다소 변동성 구간이 내일 정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3,700억 원대의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1,370억 원 순매수, 개인도 2,06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여전히 포지션 자체는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 하락으로 반락이 되었습니다. 106만 5천 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2% 조정을 받으면서 14만 7천 원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약간 보이는 모습이네요. 한국전력도 1.3% 강세를 보이면서 4만 9,800원을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견주하네요. 6%까지 더 급등을 하면서 3만 5,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모직도 6% 급등하면서 15만 6천 원에 9천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섬유 의복업종의 강세와 더불어서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더불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이 약간 반등에 성공하네요. 0.1%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98,4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S도 약간 강보합세 정도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가 현재 5포인트 상승한 672포인트대로 역시 아직은 상승폭 자체를 다시 한번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도 똑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죠. 43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만이 동반적으로 200원 조금 못 미치는 190억 원, 180억 원의 양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 반락되었습니다. 100원 하락한 71,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카카오도 1.1%나 하락해서 12만 7,600원으로 현재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서와 CJ E&M, 메디토스도 일제히 하락 반락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로엔이 0.9%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93,8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요. 바이로메드는 또 하락 반락되었습니다. 1,000원 하락한 14만 9,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3.9% 오른 21,25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고롱생명과학과 컴투스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4.4% 오른 37만 7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LG생활건강도 5.58% 급등해서 83만 2천 원에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한국콜마홀딩스와 같은 일제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의 경기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동반 급등하는 모습인데 아마 오전장 대비 화장품 관련주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와 맞물려서 역시 유통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롯데쇼핑이 5.38% 급등하면서 26만 4,500원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현대홈쇼핑까지 동반 급등하는데요. NS홈쇼핑 같은 경우도 역시 동반적으로 3.7%나 올라서 22만 2천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섬유 의복업종 살펴보겠는데요. 한섬이 7% 급등한 3만 8천 원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방직이 오늘 상한가까지 급반등하면서 12만 1,500원에 마감되면서 오늘 섬유 의료업종, 의복업종의 탑픽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외에 방림이나 대연까지도 동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저희가 강조드렸던 섬유, 의복, 그 다음에 바로 보험 관련주입니다. 네, 자, 새로 이렇게 섹터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재편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적반하장이죠. 오늘 뭐 일본에서 자기들은 엔저로 그렇게 밀어붙여놓고 중국이 세계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국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그죠? 예. 확실하게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증시가 이번에 한번 물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거의 1경 가까이 시가총이 날아갈 정도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의 강력한 부양체 하도 안 먹히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지준율이나 또 기준금리를 동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증시 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중국 증시가 다수의 경기 강력한 방어책을 또 내어놓으니까 하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의 카드를 어떻게든 좀 만지작거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강하게 떠올랐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만약에 내일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주도적인 섹터, 업종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떠오름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도 지난주에 급락했던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제가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에멘토님과 함께. 결국은 주도주 업종을 잡지 못한다면 차라리 실적주를 잡아야 그나마 덜 빠지고 이와 같은 시장의 강세 속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원칙적인 매매 기법, 정석적인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시장에 계속 좀 대응을 하셔야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화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LMS요? 예. 13,000원에 한 30% 갖고 있습니다. 13,000원에 30%요? 예, 한 2달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LMS 혹시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LCD 쪽 세정되는데 투자들을 많이 할 거라고 해서 많이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일단 주력 품목이 백라이트 유니트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LCD, 그죠? 예.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 반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반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럼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 정도 구간인데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7월달 정도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네요. 그죠? 예. 하지만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좀 좋아질 거였으면 주가 자체가 이대로 조금 물론 시장 여파 때문에 같이 무너졌지만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예,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고. 백라이트 유닛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미 대형 전기전자의 섹터 가운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무너지듯이 전기전자 업종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쉬운 것은 좀 실적이 좀 좋아졌다면 LM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빠지기 직전의 가격대죠. 그죠? 최소한의 주가 자체가 한 11,000원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실적 자체가 아직은 3분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전혀 시장에서는 좀 소외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LMS 주가 자체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검은머리 외국인 정도로 보여지고요. 2%는 좀 지분이 있지만 전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타만 치러 들어오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개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진의 뭐 3M 특허 소송과 관련된 뭐 침해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좀 노이즈가 걸린 상태에서 뭐 회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반기에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어질 것이라는 건 기대치가 있는 반면에 뭐 안 좋은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다른 종목들, 저 주도 섹터에 비해서 올라오는 폭이 조금은 좀 지연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의 비중인데요. 11,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좀 아무리 강해도 12,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은 아무리 매도하셨다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뭐 더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종목들을 추가로 더 사서 만약에 이제 좀 올라가다 11,000원에 또 다시 꺾어버리면 아버님께서 갖고 가시기 더 부담스럽습니다. 추세가 뭐 강하게 바닥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돌려 세우는 힘이 좀 강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미미하게 지수의 반등과 더불어서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아직까지도 뭐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추가로 물량을 더 실었다면은 다른 종목들이 날아갈 때, 뭐 날아가지 않는다 올라갈 때라도 아직 아버님은 소외를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은 다른 종목은 뭐 주도주를 한두 개는 더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차라리 주도적인 종목으로 더 실어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나마 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현재는 11,000원, 조금 강한 12,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아마 지금 제가 팔아라도 아버님께서 팔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안 되면 묻어둘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완전 묻어두신다. 글쎄요, 일단은 뭐. 아니, 그러니까 본전 이상 찾을 때까지는 좀 갖고 갈까. 왜냐면 뭐 업황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뭐 완전히 좋아지진 않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면 어찌됐거나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워낙 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가격이 지지가 되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본전 가격에 좀 지켜보시고요. 12,000원의 선이 만약에 뚫었다가도 밀리게 되면, 제 의견대로 한번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종목입니다. 452 하나님, SM 36,600원에 20%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저항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49,000원 부근이죠. 49,500원 부근인데 49,200원 정도에서 매도 구간을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SM 소속 가수들이 속속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한류 열풍의 어떤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녀시대라든가 엑소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전부 지금 중국에서 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셔서 전 조금 더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49,500원까지인데 49,200원까지 그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667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깨끗한 나라 5,900원에 매수해서 60% 갖고 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깨끗한 나라 이 주가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간 1.3%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흑자까지 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깨끗한 나라 이 주가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주가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의 주가가 움직이기보단 일단 수급에 의해서 좀 강하게 급등을 좀 보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 4월, 올 4월 달 같은 경우도 1,400원대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단기간에 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다기보다 작년부터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시세를 한번 급등을 해주고 나면 별다른 주가의 모멘텀이 없다 보면 다시는 주가는 원래 오르기 전의 가격대까지 회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정 여파 때문에 한 단계 더 밀려버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보기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가까지 올라가는데도
현재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좀 더 가져가 가셔서 5,400원이나 5,5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강하게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더 끌고 가셨다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인콘 7,100원에 30% 목표가부터 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인콘이 이게 참 사물 인터넷과 엮이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 연말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요.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뾰족산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7,5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목표가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글쎄요. 다시 올라오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반등을 주게 된다면 6,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에 굳이 이거를 중장기 투자로 들고 가시겠다. 글쎄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 역시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상에서의 6,000원 그 부근에서의 매도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7239번님이 남겨주셨네요. SK증권 1,500원 25% 정권주가 힘이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힘이 없죠. 1,500원대에 매수하셔서 현재 아직까지도 이번 상승장의 흐름에서 정권주들이 오늘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권주 섹터를 좀 잠시 보면요. 신영증권이나 부국, 키움, 이베스트, 한국금융지주, 유화증권 정도가 거의 1% 정도의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조정을 오히려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SK증권 같은 경우는 중소형 증권사로서 4월 달에 일찍 정권주들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정권주들이 계속 쉼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SK증권도 2분기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적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단 정권주들 흐름은 분명히 시장에서 완연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이 아직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번에 투매가 나오는 시점 속에서도 전반적인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상승하는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정권사들이 어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브로커리지 수익, 매매 수익과 관련된 수수료 이익밖에 아직은 없는 그런 구조죠. 물론 대형 메이저 정권사들이 IB, 기업 권융 부분에 대해서 개수적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브로커리지 수익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권주들이 일단 가려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이번 장에서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던 투자자분들이 대거 손실을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증가되는 모습을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권주는 일단 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시장 자체가 어차피 여기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락 쪽으로 보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400원대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권주가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한 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결국 시다 1,4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그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1047님 LS 38,000원에 2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39,000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자, 3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39,000원도 지금 약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LS 그룹 같은 경우에 참 시청자분들 보면 어디서 돈이 이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점만 되면 저점 잡으셨던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떨어지는 곳마다 저점이에요. 그 저점을 잡으셨던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지하가 될 수도 있고요. 지하 5층, 10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LS가 실적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이라는 것을 따라가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드는 구간도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아무리 봐도 글쎄요, 39,000원 이상은 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하고도 한 9,000원 정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39,0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740번님 남겨주셨네요. 태평양 물산 5,175원 20%입니다. 매도 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도 물론 섬유 의복 업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7월 23일 날 섬유 의복 업종을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관심주 별표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종목이 바로 태평양 물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평양 물산 자체의 2분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억 원 대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물론 베이직 하우스처럼 실적이 좋지 못해서 급락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영웅물 같은 경우, 한섬 같은 경우, 또 휠라코리아, LF 이런 종목들을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시점에서 종목들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흐름을 나타나는데 일단 그 태평양 물산을 좀 매수하신 것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역시 기관 투자자도 그래서 섬유 의복 업종이다 보니까 저점에서 OEM 관련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저점에서 많이 좀 샀습니다. 사서 주가가 한 단계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160원 하락한 5,0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나면 내일 시장이 약간만 흔들림을 거려도 이 종목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즉 4,000원대 중반 수준까지 한 번 더 눌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같은 구간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짧게 보신다면은 4,850원입니다. 4,850원의 선이 끼워져서 약간의 손실을 좀 감수하고 좀 강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오래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주가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이 반등의 저항 구간 자체가 6,000선을 바로 뚫기는 어렵다. 즉 5,700~8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일단 매도해서 좀 실적 대비 다른 똑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섹터 오늘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 김태현 멘토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택 컨벤션 국제회의장 서울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많은 멘토님들이 같이 하십니다. 정전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 그리고 김선준 멘토, 황민영 멘토, 김영구 멘토, 그 다음에 이정수 멘토 모두 지금 서울경제TV에 멘토님들이 다 같이 하시니까요. 그날은 좀 다채로운 아마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꼭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멘토님. 네. 예. 내일 장중 공개 방송하고 얘기. 네, 오늘도 물론 또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단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이 있고요. 내일은 이제 8시 30분부터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과 인터넷 공개 방송을 실시할 겁니다. 물론 저녁 8시까지 하니까 내일 아마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아마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어려운 장에서 힘들 내시고요. 많이들 좀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은 모습을 이어갑니다. 힘들 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